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 이외에도 일본과 영국 그리고 터키 등의 중앙은행들도 주요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함께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통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틀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둔 상태 하에서는 지금 많이 지수가 올라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최소한 기본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갖춘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바탕으로 더 올라갈 기세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하는 약간의 경계 시각도 있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현재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증시도 특별히 악재가 없는 가운데 약간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 우리 증시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것을 정치적 문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도 오늘도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 수출주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 독주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또 그 전략을 구상해 놓고 그에 맞춰서 전술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러한 코스피 랠리가 뒤늦게 이제 해외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것인지, 그랬을 때 시장의 펀드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 주인공은 뭔지 전반적인 윤곽을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 없이 101.00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658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자, 엔달러 환율은 계속 현재 고공 행진을 하는, 즉 현재 엔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4, 115 N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N저로 진행되면서 우리 증시에, 우리 수출주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 당시 현재 아베노믹스 제1기 일본 은행의 제1차 현재 지금 양적 완화가 단행됐을 때 당시 코스피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엔저의 우리 수출주 내지 우리 코스피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동적으로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즉 극복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47원 정도입니다.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큰 차이 없이 1147원.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로도 오히려 원고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 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원엔 환율에서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부로 현재 100엔당 1000원이 깨졌죠. 지금도 998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대비로는 뚜렷하게 원고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엔저가 진행됐을 때, 특히 엔화 대비 원고가 진행됐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수가 지금 2년 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원엔 환율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죠. 현재 엔화 대비 원고로 진행됐을 때 자동차주들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글로벌 증시 환경과 관계없이 빠지는 모양새까지 나왔다는 건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치명적인 엔저 원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 증시가 그동안 현재 환율에 의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듯한 이것이 바로 이 상태에서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입니다. 6.918 다시 6.9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0.0130 위안만큼 올라가고요. 프로테지로 0.19%만큼 절하시켰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만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에 따른 반응으로 판단이 되고 특별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오늘 저녁에 예정에 돼 있었던 건데 날씨 관계로 해서 연기가 됐다고 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7일 날 현지 날짜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 통상 부분이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의 부호무역주의에 대한 특히 국경 조종세, 멕시코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독일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유로화 환율이 독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보고 지금 NTC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그것을 독일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까지 표현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더 이러한 갈등이 더 확대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약간의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620% 이 정도면 작년 최고점 수준, 3년 중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국고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2.301%고요. 자, 금값이 열흘 만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거래일 동안 연속 내려온 그런 모습에서 0.1%만큼 올라왔고요. 구리 가격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1.2% 정도. 문제는 유가가 된다는 거. 유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48.4 달러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6거래일 연속 내려갔다는 건데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유가가 최근 오른쪽입니다. 현재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키는 그런 선, 지지선이죠. 그 지지선의 최하단 부분까지 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선 지지선 추세를 깨는 상황이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떨어질 소지까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다소 좀 위험한 상태, 이런 상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다시 한번 붕괴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계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페크 감산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올 초입니다. 1월달, 2월달 수요는 글로벌 수요입니다. 1일 평균입니다. 1일 평균 9,700만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실제로 생산된 양 9,950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약 250만 배럴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좀 셰일 오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즉 증산될 소지가 높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의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약 40% 정도 그 효율이 높아졌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셰일 오일 내지 셰일 가스 생산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수요를 항상 능가하는 수순, 상황에 따른 수요보다 현재 생산량이 월등히 높은
지금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5억 3천만 배럴에 이르고 있죠. 이런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어느 순간 유가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급락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면 부인할 수가 없죠. 현재 그와 관련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워낙 트럼프 랠리가 강하기 때문에 전혀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조정 장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후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유가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향방까지 가늠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유가 하락이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 쪽은 좋겠죠. 한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해당이 되죠. 더군다나 환율까지, 원고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항공주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거기에 유가까지 떨어진다면 이중 호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조해서 항공주를 보시면 되고요. 또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본다면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현재 마진까지 같이 비례적으로 하락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정제 및 석유화학주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품가는 크게 안 떨어지는데 나프타라고 하는 원료 가격만 급락을 함에 따라서 오히려 마진이 확대되는 현상이 그것도 단기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도 당시 1사분기 때, 또 작년 1사분기 때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석유화학주들한테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소지까지 있다는 것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피해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겠습니다.